요 패러다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 뭐 어쩌고 저쩌고 단어 뜻이 있지만요. 저는 그냥 요 정도로 설명할 거예요. 뭐라고? 대세 혹은 대세 이론. 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은 제일 편해. 마음은. 패러다임은 단어 뜻이죠. 미국의 과학 철학자 토마스 쿤이 그에 져서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제창한 개념으로 제창이라는 것은 주장하다 이런 뜻이고요. 과학자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조직하고 이해하는 틀을 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정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패러다임은 과학자들의 사고나 인식을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이론적인 틀이나 체계면서 실험의 방법, 기구, 표준과 같은 물질적인 실험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구체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 패러다임은 이론적 틀이나 체계 더하기 물질적이고 실험적인 요소 두 개 다 포함되는 거다. 여기까지 뭐 별 문제된 거 없겠죠? 너 생물학을 연구해? 요즘 이게 유행이야. 연구 이런 식으로 해야지. 도구 뭐 써? 에이, 이 회사 거 써야지. 이런 게 패러다임이야. 패러다임은 과학자들에게 절대적인 지침이 됩니다. 패러다임의 특징, 절대적인 지침이 된다. 일단 과학자 사회가 하나의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면 끊어. 그 패러다임은 어떤 문제가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문제인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어떤 답안 가운데 어떤 답이 가장 훌륭한 답인지에 대한 끊어. 패러다임은 기준과 지침을 제공한다. 쿤은 이러한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과학을 정상과학이라고 불렀다. 다른 색깔.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과학을 정상과학. 딴 애들 야 예외 없어.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지. 이에 따라 정상과학은 뭐 합니까? 패러다임을 더 완벽하게 만들고 확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패러다임으로 설명되지 않는 변칙적인 문제들이 연이어 등장하면 정상과학도 위기 국면에 맞이하게 되고 누구 때문에? 변칙적인 문제 때문에 정상과학이 위기를 맞이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해서 기존 패러다임을 대체하는 과학혁명을 맞게 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해 기존 패러다임을 대체하는 과학혁명을 맞게 됩니다. 즉, 정상적인 과학을 위협하는 사례가 반복이 되면 사실 말이 빠져 있어. 그것을 사람들이 애써 무시하다가 쌓이면 결국 과학혁명을 겪으며 새로운 정상과학으로 대체된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과학기술의 발달은 어떻게 발달하냐? 이렇게 발달한다라고 생각을 해. 하지만 사실은 과학기술은 어떻게 발달해? 이렇게 발달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나 정상과학을 이룬 패러다임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는 결코 쉽게 바뀌지 않는다. 우선 패러다임과 잘 맞지 않는 사례들이 나타나더라도 패러다임과 잘 맞지 않는 사례 뭐예요? 변칙적인 문제. 변칙적인 문제들이 나타나도 이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무시되거나 기존의 패러다임 안으로 포섭되려고 한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해. 오! 내가 실험 잘못했나 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이론에 역행하는 관찰이나 실험 결과가 나와도 한두 가지 변칙 사례 때문에 과학자들이 패러다임을 포기하는 일은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무시하는 거야. 바로 이러한 까닭으로 두 개의 패러다임이 공존하는 과학혁명기에는 과거의 패러다임을 계속 고수하려는 과학자와 vs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는 과학자 사이에 합리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과거의 패러다임을 계속 고수하는 과학자들이 얘기하죠. 네가 뭘 알아?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는 과학자들이 이야기하죠. 아, 꼰대 꼰대 이런 식으로 싸워. 근데 붙으면 누가 이겨? 과거의 과학자들이 이겨요. 자리를 엄청 잡고 있거든. 쿠는 이러한 소통의 어려움을 용어적 공약 불가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약 불가능성 이라는 말로 압축했습니다. 많은 성공을 거두었던 과거의 패러다임이 약간의 문제에 직면한다고 해서 주류를 형성하는 9세대 과학자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눈여겨보거나 쉽게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왜? 사실 이해는 돼. 당장 자기 밥줄이거든. 또한 쿠는 정상과학 시기에는 이 말 중요한 말이에요. 정상과학 시기에는 패러다임이 복수로 존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황희정승처럼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고 그럴 리가 없어. 패러다임의 공존이나 경쟁은 과학혁명기에 가능하다. 패러다임의 공존과 경쟁은 과학혁명기에나 가능하다. 이 두 문장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였습니다. 어떤 과학자 집단이 패러다임을 공유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집단은 외부의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과학자 사이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의 과학자 사회가 두 패러다임을 공유하는 식으로 쪼개지는 상황이 없다라는 게 쿤의 생각입니다. 천동설과 지동설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어. 정상과학 시기는 논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기며 뒤에 서술형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겠죠? 정상과학 시기는 논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기. 과학혁명기는 두 패러다임 사이의 공약 불가능성과 논쟁이 지배하는 투쟁의 시기이다. 과학은 이처럼 전쟁과 평화를 반복하면서 발전합니다. 그럼 또 이렇게 체크해야 되겠네요. 뭐가 전쟁이야? 요거 공약 불가능성 얘기. 평화는 어떤 거예요? 정상과학 시기에 논쟁이 없는 요 시기를 나타내는 거지. 됐을까? 그래서 4번 문제는 굳이 쓰지 않으셔도 된다. 옆에 나와 있는 1, 2, 3번 2분 드릴게요. 시작! 1번 윗글에서 다룬 내용이 아닌 것은 있냐 없냐죠. 패러다임의 전환이 쉽지 않은 이유 기존의 과학자들이 그 자리를 놓지 않습니다. 정상과학이 위기를 맞게 되는 경우는 변칙 사례가 계속 쌓이고 누적되었을 때 패러다임이 과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패러다임 그 틀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공약 불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딱히 노력하는 것 같지 않던데요. 정상과학 시기에 패러다임이 복수 존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체성을 공유하면서 거기에서의 어긋나는 걸 받아들여 주지 않으니까 정답은 4번. 다음 내려와서 기억은요 정상과학이고요. 니은은 누구예요? 과학혁명이겠지. 정상과학은 패러다임을 확고히 튼튼하게 합니다. 예외 없어. 정상과학 시기에는 패러다임의 공존을 통해 평화가 유지된다? 거짓말. 정상과학 시기에는 패러다임 하나만 있어. 공존 안 해. 과학혁명은 패러다임을 위협하는 변칙 사례가 반복되면은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대들기 시작하죠? 과학혁명 시기에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기존의 패러다임이 경쟁을 해서 글쓴이는 이거를 전쟁이라고 비유해 줬지. 니은이 일어나도 주류 과학자들 기억 시기의 패러다임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맞죠? 제가 듣는 팟캐스트에 그 과학하고 앉아있는 그 서울대 교수가 나와서 이 책 소개를 해주는데 실제로는 뭐 되게 이상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이 정상 과학이 다른 과학으로 바뀌는 가장 큰 계기는
기존의 정상과학에 있었던 교수님들이 다 돌아가셨을 때래. 그만큼 어려운 거라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살아서는 절대 양보 안 한대. 그 양반들. 그렇다고 합니다. 패러다임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토마스 쿤 그의 저서에서 주장했다. 맞죠? 과학자들의 인식을 지배하는 사고의 틀, 일종의 선글라스 같은 거야. 과학자들에게 판단과 지침 기준을 제공한다. 가이드라인이에요. 상이한 인식의 틀을 가진 과학자들이 소통 아니야. 이 사람들은 소통 안 해. 그래서 공약 불가능성이라고 했죠. 틀린 건 4번. 과학자들에게 구체적인 실험 방법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맞고. 밑에 나와 있는 A의 문제는 전쟁은 두 패러다임 사이의 공약 불가능성, 평화는 정상과학이 자리를 잡아서 논쟁이 없는 시기 정도로 확인하시면 된다. 일단 정지.